안녕하세요. 결혼 전문가 김경애 원장입니다. 함부로 인연을 맺지 마라. 함부로 인연을 맺으면 덜커덩 결혼하게 된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이렇게 사연들이 저한테 많이 오는 편인데, 오늘은 34살 정출연 연구기관에 연구원으로 다니시는, 쉽게 얘기하면 준공무원인 여성분의 사연인데, 이분에 대해서 제가 사례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는 이분 자체보다 이와 비슷한 분들이 너무나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똑똑하게 결혼해야 된다, 필이나 조건이 좋다고 팍 쏠려서 결혼하면 결혼은 연애와 다르고 조건만 좋다고 그림의 똑같은 그런 결혼을 해도 결혼은 오래 갈 수가 없다. 그래서 똑똑하게 눈을 똑바로 뜨고 결혼해라. 덜커덩 한쪽으로 쏠리는 결혼은 하면 안 된다. 요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여성은 공부하고 일만 열심히 하고 아주 성실하고 정말 부모님이 볼 때는 대견스러운 그런 딸이었겠더라고요. 근데 주변 소개로 30살이 돼서야 늦가기로 연애를 시작했대요. 대학교 때 조금 뭐 누구 만나던 거 말고는. 근데 이 남성분은 소개받을 때 어느 대학 나가고 그 오빠 IT 회사 다니는데 키도 크고 멋있고 아주 쿨하고 괜찮아. 이래서 부담 없이 소개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성분이 잘해주기도 하고, 본인도 처음 연애인데 잘해주는 데다가 코드도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막 너무너무 열렬히 연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순수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서로 좋아서 연애를 하니까 자연스럽게 결혼으로 가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연애하다가 1년이 채 안 돼서 오빠가 직장을 옮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별로 신경 안 썼대요. 오빠는 학교도 웬만한 학교 나왔고 워낙 기술이 좋고 하니까 스카웃이 돼서 가나 보다. 이렇게 해서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결론은 이 여성이 30에 만나서 지금 34살이 되도록 벌써 3번이나 이직을 했대요. 참 이직도 또 잘하시기도 하는 것 같아. 근데 이분의 가정 환경이, 그 아버님이 사업에 실패하고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부채가 꽤 있고, 이 남자분이 이렇게 부모님을 안타까워는 하지만 집에서 이렇게 편안한 환경은 아니신가 보더라고요. 그런 걸 여성분이 2번째, 3번째 이직을 하고 또 결혼 얘기가 진척이 없고 하면서 남자분한테 이모저모 이제 관심을 갖고 물어보게 됐죠. 왜냐하면 여자들은 아무래도 안정성에 대한 희구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불안감을 느끼신 거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 남성분하고 만나서 연애하고, 오빠는 착해요. 오빠는 너무너무 저한테 잘해요. 그리고 저도 너무 좋아요. 그리고 연애라고는 요게 다예요. 그런데 결혼으로 가지를 못하고, 또 이 여성도 이제 한 2, 3년이 지나고 남자분이 이직을 하고 또 그 집안 환경이 그렇고, 그러더라도 처음에는 뭐 둘이서 조그만 뭐라도 하나 같이 얻어서 맞벌이 하면서 살아야지 이랬던 자신감이 스물스물 시간이 지면서 없어진다는 거야. 그런데도 그 정이 들었기 때문에 정말 저한테 어찌하오리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자, 이거는요, 모든 건 정면 돌파하셔야 된다는 게 제 철학이고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모든 결정은 본인의 몫이라는 거죠. 저 같은 결혼 전문가도 옆에서 조언을, 멘토링을 해줄 뿐이에요. 심히 걱정이 되니까, 인생을 먼저 사는 사람으로서. 자, 그래서 오늘은 이분한테 제가 이 얘기 저 얘기 하면 잔소리 같잖아요. 엄마한테도 아마 별로 얘기 안 할걸요. 그죠? 그래서 법정 스님의, 저는 종교하고는 상관없이 요 책이 참 제목부터 교보문고 갔는데 눈에 띄고요. 그래서 제가 읽다가 내용이 참 많이 공감이 돼서, 특히 이렇게 결혼은 아닌데 현실적으로 놓지는 못해. 여러분 어렸을 때 맛있는
찹쌀떡 손에 쥐고요. 계속 있다 보면요. 까맣게 돼서 먹지도 못해요. 그죠? 그래서 요 여성분이 더 나이 들기 전에 좀 지혜로운 결단을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래서 똑똑하게 결혼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요 책의 내용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책의 제목은 함부로 인연을 맺지 마라, 요거고요. 자, 제가 주요 부분을 조금 읽어 드릴게요. 진정한 인연과 스쳐 지나가는 인연은 구분을 해서 인연을 맺어야 된다. 그러니까 처음에 만날 때 촉을 곤두세우고 이분하고 긴밀하게 갈지 아니면 정리해야 될지를 잘 구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진정한 인연이라면, 내가 판단을 했어. 진정한 인연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좋은 인연을 맺도록 노력하고,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라면 무심코 지나쳐 버려야 한다.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만나는 사람들과 헤프게 인연을 맺어 놓으면 결국 나는 쓸만한 인연을 만나지 못하는 대신에, 쓸만한 인연을 못 만나서 내가 손해인 그 정도가 아니라 어설픈 인연들을 만나게 되어서 그들에 의해, 그러니까 어설픈 인연에 의해, 그러니까 끝까지 갈 수 없는 이런 인연에 대해서 삶이 침해를 받는 고통을 받아야 한다. 인연을 맺음에 있어서 절대 헤퍼서는 안 된다. 옷깃을 스친 사람들까지도 인연을 맺으려고 하는 것은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일이다. 수많은 사람과 접촉하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우리지만, 인간적인 필요에 의해서 우리는 접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위의 몇몇 사람에 불과하다. 특히 여기에서 반려자는 1순위로 중요합니다. 그들만이라도 진실한 인연, 스쳐 지내보내야 될 인연을 어거지로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진실한 인연을 맺어 놓으면 좋은 삶을 마련하는데 부족함이 없다. 진실은, 나의 진실, 나의 사랑은, 진실은 진실된 사람에게만 투자해야 한다. 그래야 그것이, 내가 진실을 제대로 된 땅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좋은 일로 결실을 맺는다. 아무에게나 진실을 투자하는 건 위험한 일이다. 불필요한 일이 아니라 위험한 일이다. 그것은 상대방한테 내가 쥐고 있는 화투패, 화투 알죠? 내 패가 뭔지, 내가 쥐고 있는 화투패를 일방적으로 보여주는 것과 다름없는 어리석음이다.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네요. 우리의 인연을 맺음으로써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피해도 당한다. 지금 이 여성 피해보고 있죠? 시간과 감정의 리스크를 겪고 있어요. 대부분의 피해는 진실 없는 사람, 그러니까 나의 진실을 쏟아볼 만한 사람이 아닌 사람한테 진실을 쏟아부은 대가로 받는 벌이다. 이분은 이렇게 저자는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인연에 대해서 곰씹으면서, 여러분이 딱 초반에 많은 사람을 소개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딱 간을 보셔야 돼. 이만하면 높게 보라고, 좁게 보라고, 조건만 보라고, 그거 아닌 거 아시죠? 이만하면 우리 둘만 좋으면 살아가는데 지장 없는지 보셔야 돼요. 가정 환경까지도. 그래서 연애는 결혼과 달라요. 연애는 서로 감정적으로 필이나 코드가 맞으면 얼마든지 달콤한 교제가 가능하지만, 결혼은 이 현실을 살아가는 거예요. 구름을 밟고 살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조건이 좋다고 확 쏠려서 결혼하거나 필이나 코드가 맞아서 결혼하거나, 이렇게 이 여성처럼 나중에 뒤늦게 하나하나 깨닫지만 정이 들어서 결혼하면 좀 나아지겠지. 절대 나아지지 않아요. 연애할 때 그 긴장감 속에서도 안 좋았던 게 어떻게 결혼하고 나아지겠습니까?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결혼을 할 때는 나의 소중한 인연,
정말 나와 같이 끝까지 갈 수 있는 분인지 눈을 똑바로 뜨고 똑똑하게 결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희망하는 사람들로 맞춤 매칭을 통해서 여러분이 성혼되도록 김경애 원장은 돕습니다. 자, 위에 전화번호로 연락주세요. 이상 김경애 원장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